제가 제목을 실각, 구속, 직감한 이재명의 이상 행동들, 꽃게밥 이야기를 달았는데, 실각은 뭐 정치적 실각이죠. 지금 20 나오고 30 나오면은 바로 모든 것이 이제 날아가고, 뭐 대통령 선거 다음에 못 나오고, 뭐 정치적 실각이야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속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제가 무슨 막연하게 이재명 구속 버릇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일단 이재명은 이번 주에 이번 주는 아니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큰 재판이 하나 시작됩니다. 3월 11일에 위정교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김동현 부장판사가 어처구니 없게 무죄 선고를 해준 위정교사 2심이 3월 11일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작됩니다. 이 위정교사가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은 상황인데 2심에서 그런데다가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3월 26일 나오죠. 이제 3월 달에 모든 게 몰려 있습니다. 이재명은 3월 위기설 이것은 지금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왜 구속 이야기까지 들으냐 하면은 그 대북 송금 사건도 이제 재판부가 바뀌어서 바로 곧 날짜가 잡히겠죠. 그러면 이 대북 송금은 북한 조선노동당에 800만 달러 뇌물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법정형이 10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 가면은 1심 선고가 나오는 시점에 가면은 이재명은 이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이 선거법 이것 때문에 자연인 신분이 돼 있죠. 그걸로 구속은 안 되지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기 때문에 구속은 안 되지만 불체포 특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면 바로 법정 구속되는 거죠. 체포동의안 필요 없이.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3년을 끌어왔죠. 이재명의 원죄 최초의 혐의 대장동, 그리고 이게 4개가 묶여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백현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이게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위정교사 무죄를 내려준 김동현 부장판사가 질질 끌어왔던 재판이죠. 이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게 내일 바뀐 재판부의 첫 재판이 있습니다. 내일 바뀐 재판부 첫 재판, 내일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재판 받으러 대장동 새로운 이 재판부, 그 배석 판사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재판부와 또 안면을 터놓은 그런 모습이 또 법정에서 그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이재명과 정진상 그 핵심 첫건이죠. 오른팔 공판기일을 여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제는 김동현이 아니고 이진관 판사입니다. 부장판사. 이 내일 공판은 법관 정기 인사 때문에 이 재판장 그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된 후에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김동현은 이 33부를 맡으면서 일단 위정교사는 무죄를 해줘버리고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무죄를 해줘버리고 그다음에 이 대장동 사건은 질질 끌어왔죠. 지금 4개를 그 심리를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하고 지금 두 번째 대장동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일단은 재판부가 변경이 되면 제가 조금 전에 헌재할 때 말씀드린 대로 공소 사실에 대한 양쪽 입장을 다시 확인을 하고 증거 조사를 새롭게 진행하는 갱신 절차가 필요하죠. 갱신 절차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번 공판부터는 대법원이 공포한 형사소송 규칙 때문에 일일이 다 그동안 재판 상황을 녹화를 안 해도 그 증거 서류, 그러니까 진술한 녹취서, 이 서류 가지고 신속하게 끝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그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기존 녹음 파일을 모두 청취하는 방식 대신에 녹취서 열람 또는 양측에 고지하는 방식, 이 간소한 절차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재판 지연은 막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면은 김동현은 지금까지 이재명을 봐주느라고 이 4개의 재판을 4건의 재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한꺼번에 다 안고 있었죠. 한꺼번에 다 안고 있어서 차례차례대로 심리를 할 거야. 그러면 앞으로 한 5년도 더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검찰에서는 이 4개의 사건을 떼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개의 사건을 딱딱 잘라서 대장동, 딴 재판부, 대장동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고 다른 2개는 딴 재판부에 줘가지고 빨리빨리 심리를 해서 선고를 하자. 개별 그러니까 떼서 선고를 하자는 입장을 전달을 했지만 김동연이 묵살했죠. 이재명 봐주느라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선고가 계속 나오니까는.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이게 오래 끌어야 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4개 다 가지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죠. 김동현은 이재명 봐주려고 하니까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분리가 되면은 이재명은 특히 대장동이든 백현동 같은 경우는 그 백현동 브로커를 했던 김인섭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죠. 브로커가 5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몸통 인허가 장사를 한 결재권자 이재명은 더 중한 죄를 받겠죠. 그래서 제가 구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 법정에서 선고가 되면은 우선 그때 되면은 선거법에 의해서 본인의 국회의원직도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도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상행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심리가 불안하니까 상당히 여러 갈래로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인은 어떻게 하든 자기가 그 정권을 잡아서 모든 것을 다 자기 죄를 스스로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최후 변론에서 던진 개헌론이 화두가 돼 있는데 이재명은 그걸 외면하고 있죠. 고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전에는 개헌하겠다고 공약까지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의 비명계 일제 개헌 이야기하고 우원식 이재명과 커넥션을 맺고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만 거기서 지금 빠져서 지금 개헌할 때가 아니야, 탄핵할 때야, 여기에 몰두를 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치 지도자가 아닌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거기다 또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박찬대가 나서서 최상목이 40억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오늘 오전 중에 임명 안 하면은 더 이상 대행으로 인정 안 할 거야, 막 박찬대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열린 이 당정 협의회, 여야정 협의회, 그 중요한 협의회를 시작 25분 전에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박찬대가 취소시켜 버려서 민주당 안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야정 협의회는 정말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때 논의하기로 했죠. 반도체, 민생하고 직결된 반도체, 추경, 연금 협상을 위한 건데 그걸 최상목이 40억 임명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유리한 국면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걸 걷어차버렸습니다. 걷어차버리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재명도 모르게 했나? 그런 말이 나왔지만 이재명 모르게 할 리가 없죠. 그날 박찬대하고 이재명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묵인을 한 거죠. 그 걷어차는 거를.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 얼마나 이상한가 하면은, 이상되면은 이재명은 최근에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흑묘, 백묘,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 무슨 보수 중도 정당이다 이렇게 되지 않는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을 그 민생과 관련된 걸 왜 이렇게 걷어차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상당히 이상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꽃게밥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토요일 날 장애 집회가 이제 있었는데 이 민주당이 그 주도한 집회도 있었죠. 거기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여기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월 3일 날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아마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자기는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죠. 그때 내란이라고 지금 프레임을 붙인 비상계엄령이 실제로 이어졌으면은 자기는 체포돼서 살해 당해서 죽임을 당해서 바다에 내던져졌을 것이다. 그래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선동이죠. 지지층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평도 꽃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지역구 그쪽을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이 성명까지 내서 많은 연평도 주민과 장병들로부터 모욕당했다는 항의를 받았다. 연평도를 치안 안보 사각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이다. 계좌비를 주요 생업을 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발언이다. 사과해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비유가 참 이상하게도 든다. 왜 무슨 생각에서 이런 비유를 할까 싶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이 본인이 아마 계엄이 계속됐으면 살해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체포자 명단, 체포 대상 명단, 뭐 홍장원이 뭐 꼬부랑 글씨 써가지고 그 보좌관이 정서를 했다고 하는 그게 체포 대상 명단인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정인들도 그거는 체포 대상 명단이 아니고 포고령 1호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 동향 파악 대상 명단이다. 위치 정도를 확인하는 명단이다. 이게 지금 가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잡아서 무슨 뭐 살해를 하고 이거는 그때 김어준이 나와가지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한국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니 어쩌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살해 이야기. 그런데 그걸 마치 뭐 실행 계획이라도 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막 자극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시키고 자기 그 극성 지지층에게 막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발언을 지금 막판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본인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발언은 제가 드는 생각은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가 돼서 그 동교동 집 앞에 다시 내려졌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현해탄을 건너는 배 안에서 살해당할 뻔해서 물고기 밥이 될 뻔했는데 그때 CIA가 헬기를 띄워서 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물고기 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서전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결국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이재명이 마치 자기가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무슨 뭐 민주화 운동을 하고 하다가 이 정권으로부터 이 억압을 받고 나중에는 살해 위협을 받고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 꽃게밥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아주 간악한 그런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